안녕하세요. 오해 실무 수강생 여러분, 1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차가 주차로는 13주차인데요. 우리가 오프 수업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주차별로는 정확하게는 14주차가 되겠죠. 하지만 온라인 수업으로는 13주차이기 때문에 주차를 그대로 이어가도록 한 겁니다. 자, 이번 주 차는 종강 수업입니다. 우리 엑셀에서 진도를 학기 초에 3기를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2급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까지 좀 우리가 진도를 나가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피벗 테이블 또는 매크로까지 하게 될 텐데 매크로까지 나가기에는 좀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일단 우리는 피벗 테이블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자동화된 기능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양념을 더 집어넣어서 피벗 테이블 이전에 몇 가지 더 내용을 좀 추가를 시켜 볼 겁니다. 그래도 역시 그 우리 실습 수업 영상을 더 빨리 봐야지 그만큼 더 제가 얘기 드리는 것보다 화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영상부터 보고 학기 마무리나 또는 기말고사 얘기는 후반부에 다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영상 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오해 실무 1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실습 수업에서는 피벗 테이블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만 가지고는 금세 수업이 끝나버릴 것 같아서 한두 가지 정도 더 여러분들께 마지막 시간이만큼 더 좀 내용을 좀 채워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기능을 좀 한번 먼저 배워보도록 하죠. 지금 예제 파일은 역시 우리 커뮤니티 사이트 위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연습해 보도록 하시고요. 거기 올려져 있는 파일 중에서 13주 피벗 테이블 예제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예제 파일. 자, 일단 요 첫 번째 시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요, 고객 리스트예요.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주소록 같은 거라 보시면 되겠죠. 뭐 왼쪽에 보시면 고객 번호, 그리고 이름, 뭐 거주 지역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각각의 회원들에 대한 내용들이 아래쪽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몇 개밖에 되어져 있지 않지만 사실 뭐 수백 개나 수천 개의 자료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볼 때 어떻게 하느냐? 아마 예제 파일 중에서 우리가 한번 다뤄본 적 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지금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헷갈리는데요. 자, 맨 위쪽에 보시면 데이터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맨 꼭대기 위에 있는 메뉴 중에요. 이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시면 리본 메뉴가 펼쳐지죠. 자, 이 중에서 필터라는 거를 누르게 되면 죄송합니다. 여기 데이터가 있는 곳 위에 현재 셀을 아무 것이나 아무 것이나 찍어둬야 되죠. 자, 필터를 눌러 볼게요. 누르게 되면 엑셀이 이 사람이 이쪽의 데이터를 가지고 필터를 적용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냥 어, 마우스의 커서를 이 위쪽에 아무 데나 놓고 일단 필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죠? 자, 누르는 것과 동시에 각각의 제목, 타이틀 옆에 이렇게 드롭다운 박스라고 하는 역삼각형 모양의 버튼들이 생깁니다. 자, 이거를 거주 지역을 좀 볼까요? 거주 지역을 클릭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미리 입력해 두었었던 자료들이 정리가 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강원, 경기, 경북, 대전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이 나오죠. 맨 위쪽에 보시면 모두 선택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력된 자료들을 정리해서
분류한 다음에 아, 엑셀이 알아서 이렇게 소팅을 시켜 준 거죠. 근데 지금 모두 선택이 아니라 나는 서울에 있는 친구들만 보고 싶다. 그럼 일단 다 풀어줘요. 그죠? 그리고 서울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이제 서울만 클릭했어요.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리스트만 화면상에 보여지죠. 이걸 일종의 필터링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필터링은 데이터를 삭제시키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데이터들이 보여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인 거죠.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순번에 거기 행이 있죠. 3, 4, 5, 6번 사라졌죠. 그죠? 5, 6번 나와야 되는데 사라졌어요. 4에서 바로 7번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행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에서 사라졌지만 삭제된 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중에서 다시 한번, 자, 거주 지역에서도 서울 지역에서도 나는 여성만 보고 싶다. 그러면 성별을 눌러 볼게요. 자, 성별은 남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모두 선택 지워 주시고 여자만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서울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리고 여성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필터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자료가 있더라도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걸러서, 뭐 필터라는 말 자체가 걸른다는 말이니까요. 걸러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자동 필터라고 불러요. 그러면 원래 있던 데이터를 다시 다 보고 싶어요. 그러시면 뭐 이거 일일이 다시 모든 지역, 모든 성별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위쪽에 필터 버튼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다시 한번 눌러주면 볼록 튀어나오면서 드롭다운 박스는 사라지죠? 사라지고 원래 있던 데이터들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죠? 여기 고객 리스트라고 하는 것에 필터 적용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라고 하는 기능. 자, 지금 이거는 자동 필터 기능이고요. 고급 필터라는 기능을 활용해야 될 때가 여러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고급 필터라고 하는 건 내가 직접 지정해서 자료를 추출해낼 때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동 필터라는 기능은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때만 쓸 텐데, 이러이러한 자료를 뽑아 갖고 별도로 사용해야 될 때가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거주 지역이 서울 지역인 사람만 뽑아서 다른 데다가 어떤 자료로 제출해야 된다 라 그런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럴 때 우리 고급 필터를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요, 옆에다가 좀 수식을 써야 되는데 글자 잘 안 보이죠? 좀 화면을 좀 키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처럼 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엑셀에게 어느 지점에서 어느 데이터들을 사용할 건지 아무 곳이나 아무데나 선택을 일단 현재 셀을 위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필터라는 버튼 오른쪽에 보면 고급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거를 일단 눈여겨봐 주시고요. 일단 식을 좀 짜야 됩니다. 식을 좀 짜야 될 텐데, 자, 지금 여기 옆에다가 어,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잘 보세요. 자, 거주 지역이라고 타이틀을 쓰시고요. 거주 지역은 서울.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봅시다. 식을 옆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시 현재 셀은 여기를 찍어 주셔야 됩니다. 자, 고급 버튼을 이제 드디어 눌러 보겠습니다. 고급 버튼을 누르시면, 고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목록의 범위가 미리 지정이 되어져 있어요.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보이세요? 예, 여기 데이터를 지금 현재 엑셀에서 목록의 범위, 내가 지금 사용할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칸으로 가도록 하죠. 조건의 범위는 어디 있느냐? 조건은 지금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조건을 타이틀과 내가 하고 싶은 것, 서울을 넣어 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게 되면 곤란하고요. 자, 이것을 다른 장소에 복사하려 해야지만,
다른 장소에 복사해야지만 추출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른 장소에 복사한다라고 먼저 체크를 해 주십시오. 다른 장소는 어디냐? 아래쪽에다 좀 뽑아 볼까요? 예, 다른 장소 여기 세 번째 칸 복사의 위치는 한 이 정도에다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넣어 주게 되고 복사의 위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세 가지 칸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칸은 목록의 범위, 내가 사용할 데이터의 범위. 두 번째 칸은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고 조건을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세 번째 칸은 복사할 위치가 어디냐? 예, 여기다가 선택해 주면 되죠. 아래쪽에 또는 다른 시트나 다른 파일 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서울의 지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뽑아서 별도의 데이터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내가 요거를 싹 복사해서 어딘가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어, 자세한 필터를 적용해 볼까요? 이거 지워 보겠습니다. 지워 보고 서울 거주 지역이면서 여성인 경우, 예, 성별을 별도로 지금 조건을 만들어 주세요. 옆에다가. 그리고 여성, 여라고 했으니까 여가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자, 다시 셀 이쪽을 찍으셔야 돼요. 항상. 자, 찍으시고 다시 한번 고급 필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목록은 그대로 맞죠? 그리고 조건의 범위를 봅시다. 아까하고는 좀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죠? 조건의 범위가 아까하고는 달라요. 이거 지우시고 요번에는 요만큼이 요만큼이 범위가 되겠죠. 거주 지역이 서울이면서 그리고 성별이 여자인 경우만 뽑아달라. 역시 요번에도 다른 위치에다가 복사를 시켜야 할 테니까 다른 위치에 복사 해주시고 복사 위치는 봅시다. 맞게 했는지 옆에다가 해놨었는데 여기다 해준대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확인 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자, 아래쪽에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면서 여성인 경우만 데이터를 뽑아 줬죠. 자, 이런 식으로 고급 필터는 내가 추출하고 싶은 데이터를 뽑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서울 지역이면서 and 그리고 여성이어야 해요. 근데 가령 서울 지역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성인데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뭐 대전에 있는 여성, 부산에 있는 여성, 그쵸?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우리 조금 옵션을 집어넣어 봅시다. 어떤 옵션이냐면 and가 아니라 or. 그래서 서울이기도 하지만 서울이 아니어도 여성인 경우, 예,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이 여자를 한 칸 아래쪽에다가 여라고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동시에 한 행에 기재할 때는 and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이것을 다른 행에 기재를 하게 되면 5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지만 뭐 서울이 아니어도 여성이라면 자료를 뽑아줘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위쪽에 마우스를 아무 데나 놓으시고 고급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칸 맞죠? 목록. 두 번째 칸에 이제 범위가 달라졌을 거예요. 범위를 다시 지정해 줍니다. 이만큼 전부 다 지정해 줘야겠죠? 자, 그리고 이거 다른 장소에다 넣어줘 라고 복사 버튼을 해주시게 되면 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있는 쪽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예, 아까하고 자료가 많이 다르죠. 서울이어도 뽑히고 서울이어도 뽑히고 남자여도 뽑혀요. 그리고 서울이 아니어도 여자라면 또 뽑힙니다. 그죠? 그리고 서울이어도 남자여도 뽑혀요. 제주인데도
여자라면 뽑혀줄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좀 조건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성별이 아니라 고객 분류를 최우수인 경우만 뽑아 다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역시 마우스 커서를 이쪽 위에 놓으시고 고급 버튼을 누를게요. 데이터의 범위는 맞습니다. 아까 똑같은 반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건의 범위가 달라졌나요? 어때요? 다시 해주죠. 이렇게 달라지진 않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역시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 잡아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자, 이번에는 아마 예, 서울이면 되고, 아니어도 최우수라면 뽑히는 거예요. 또 서울이 아니어도 최우수면 뽑히고, 또 최우수였는데 서울이 아니어도 뽑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친구는 우수지만 서울이어서 뽑힌 거죠. 자, 이런 식의 조건을 여러분이 AND 조건 또는 OR 조건을 여기 옆에 미리 만들어 두시고 사용한다는 거. 만약에 서울이면서 최우수라면 얘의 위치가 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5R이니까 얘의 위치가 여기 이렇게 행을 달리해서 기재해 준다. 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부분합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자,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급여 명세서를 이용을 할 겁니다. 보시면은 각각의 팀원들의, 부서별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부서, 그리고 직위, 그리고 근무한 기간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각각의 이 사람들별로 기본급 총 급여액들이 기재가 되어져 있어요. 이거 보게 되면 잘 정리했네 라고 보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홍보팀만 보고 싶고 또는 인사팀만 보고 싶고, 단지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어떤 총합을 따로따로 나눠서 홍보팀의 기본급의 합계는 얼마지, 또 총급여액은 얼마지 라고 하는 걸 자동으로 구해주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근속기간의 합계는 얼마지, 이런 것들이요. 또 직위별로는 대리들은 총급여액이 얼마일까, 또 과장들은 총급여액이 얼마일까, 이런 것을 알고 싶을 겁니다. 자, 부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왼쪽에 있는 부서명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름이 성명순으로 기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먼저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여기 정렬 버튼이 위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쪽에 있는 정렬 버튼을 눌러서 이름을 기준으로 되어져 있는 걸 부서를 기준으로 먼저 좀 바꿔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정렬이 기획팀, 인사팀, 홍보팀 순으로 바뀐 것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부분합 버튼이 위치해 있죠? 네, 이걸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눌러 보시면 여기 지금 직위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부서를 먼저 나눠 보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기본급의 합계, 총급여의 합계, 체크를 이거 두 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체크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을 다시 확인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부서별로 요약된 자료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합계 금액이 나와 있는 거를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왼쪽에는 지금 내가 필터를, 그러니까 부분합을 적용했다라고 하는 이 바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들을 지금 마이너스를 누르면 사람 이름들은 좀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서별로 정리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요, 우리 어떤 직위별로 나눠보는 걸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부분합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 볼게요. 눌러서 이번에는 주기별로 나눠보고 싶다라고 하시고, 새로운 값을 대치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테이블을 그대로 쓰지 않고, 바꿔치지 않고, 이거를 체크를 풀어주게 되면 지금 현재 적용한 부분합 표에다가 추가를 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시키려면 이렇게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돼요. 자, 확인을 눌러 보시면 이제 부분합에 대한 필터가 1, 2, 3까지 아까 있었는데 하나 더 추가된 걸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무에 대한 요약, 대리에 대한 요약, 대표에 대한 요약,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 한번 마이너스를 왼쪽에 있는 걸 눌러보면 이렇게 정리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그쵸? 마이너스를 누를 때마다 다 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건 뭡니까?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정리한 내용대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셨을 때 부분적인 합계를 해보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합 버튼이 재밌는 게요. 내가 일일이 수식을 사용해서 구해야 할 것들을 이 부분합은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이때 단지 합계만 되느냐, 부분합이라고 해서 합계만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옆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늘 사용하던 함수들인 뭐 개수를 센다든가 평균을 낸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도 해준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다 했는데 어떻게 하죠? 이거 하위 수준 다 숨겨버리도록 하죠. 예, 총 합계만 남겨놓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근데 이거를 다 해놓은 걸 다시 원래대로 정상적인 좀 평범한 표로 바꾸고 싶어요. 부분합 버튼 누르시고 모두 제거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예,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작업했던 내용을 복사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또 정리해서 볼 수 있죠. 여기 역시 예제 파일들을 옆에 시트에다 완성된 걸 올려놨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 문제로 가볼까요? 자, 같은 테이블입니다. 이것도 확장 좀 키워보도록 하죠. 자, 피벗 테이블은 제가 표현하기로는 레고 블록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요. 레고 블록을 어, 의미하, 얘기하는 이유가 뭐 보통 이름이 왼쪽에 가 있고, 그죠? 부서가 있고 직위가 있고 이런 식으로 타이틀들이 위쪽에 되어져 있는 그러한 테이블들을 우리 흔히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 필드라고 부르죠. 필드에 각각의 레코드들이 한 줄씩 한 줄씩 들어가는데 좀 단조로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활용을 하게 되면 피벗 테이블은 좀 다양한 형태로 직위를 왼쪽으로, 뭐 부서를 위쪽으로 뭐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역시 이것도 역시 내가 사용할 테이블이 데이터가 어딘지 아무데나 찍으세요. 여기서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야 라고 엑셀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디든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은 음, 삽입 버튼을 눌러야 되죠. 저 잠깐 착각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피벗 차트라 그래서요.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피벗 차트 버튼을 누르면서 여기 피벗 차트 및 테이블 한꺼번에 해보도록 하죠. 자,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네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것이냐? 요거죠.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이걸 사용할 건데, 자, 새로운 워크시트에다가 쓸 거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크게 다른 시트에다가 새로운 어,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또 차트도 만들 거고요. 자, 확인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안내를 해 주죠. 자, 왼쪽에는 지금 여기 피벗 테이블, 새로 꾸밀 테이블을 안내를 해주고요. 오른쪽에는 새로 만들어줄 그러한 차트를 미리 보기로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지정했었던 테이블 데이터들을 어떤 거를 쓸 건지 엑셀은 몰라요. 그래서
엑셀한테 알려주십시오. 여기 오른쪽에 보면 피벗 테이블을 위한 필드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창이 갈라지면서 나온 이쪽에다가 이름이 필요하겠죠. 네, 이름 넣어 주세요. 그럼 클릭하는 순간 왼쪽에 이렇게 이름들이 짜르륵 들어가네요. 자, 부서도 클릭해 볼까요? 부서. 그러니까 또 부서도 왼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직위도 필요할 것 같죠? 직위도 넣어 볼까요? 예, 직위도 넣습니다. 또 직위 넣는 순간 또 직위가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급여, 기본 급여. 예,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차트까지 지가 알아서 다 그려주네요. 굉장히 자동화된 기능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이거를 조금 달리 해볼까요? 보이는 모습을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왼쪽에 있는 세로줄을 얘기하죠. 우리 오른쪽에 있는 행은 하나도 안 했어요. 행은 단지 기본급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기본급만 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것을 직위를 어, 누르시게 되면 요것을 여기 범내 필드 계열로 이동한다 라고 바꿔줘 보겠습니다. 이동시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예, 필드 계열 행으로 가게 되겠죠. 직위가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 데이터 내용으로는 예, 기본 급이 들어가겠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근속기간이나 비율 집어넣으면 좀 그럴 테니까 부서도 그럼 옮겨 볼까요? 부서도 범내 필드 행으로 이동한다.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하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왼쪽에다가 뭐 직책을 넣을 건지 팀을 넣을 건지 뭐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부서를 여기 왼쪽에서 축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 그러니까 세로 줄로 옮겨 보도록 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내가 막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아까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시트, 그러니까 테이블을 만들어 쓸 수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들은 지금 현재 기본급만 가지고 했는데 기본급을 빼고 총 급여로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피벗 테이블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테이블들을 꾸밀 수가 있게 돼서 자동화된 기능 중에 아주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온 이 엑셀의 기능들 중에서요, 슬라이서라는 기능이 있어요.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자, 슬라이서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는요, 여기 데이터가 있는 테이블을 먼저 선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엑셀이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버튼을 만들어 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위쪽 상단에 슬라이서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슬라이서에 삽입할 내용이 뭐냐 라고 물어봐요. 일단 부서가 필요하겠죠. 또 직위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넣도록 하죠. 이름 집어넣을까요? 오케이, 이름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서가 만들어져요. 이거는 마치 버튼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버튼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을 때, 자, 기획팀만 눌러볼까요? 띡 누르면 기획팀에 대한 거, 인사팀 누르면 인사팀에 대한 거, 홍보팀을 누르면 홍보팀에 대한 것만 보여지죠. 자, 직위 중에서 뭐 대리만 보고 싶다. 마치 필터처럼 작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왼쪽에 있는 테이블이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예, 차트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내용들을 마치 버튼처럼 누르기만 하면 알아서 작동하는 뭐 그러한 화면들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홍보팀의 상무 뭐 이런 것들은 그다지
빈도가 없으니까 과장을 하면, 대리를 하면 되겠네요. 대리를 누르면 많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인사팀에는 기획팀에, 예, 한 명 있네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슬라이서라고 하는 것은 클릭하시게 되면 각각의 테이블들을 또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자료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역시 여러분 피벗 테이블 문제 요거를 결과치대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하세요. 이름을 집어넣으니까 제대로 안 나왔구나. 그럼 여러분의 부서랑 직위만 가지고 완성본 한번 따라해서 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완성본 보니까 왼쪽에 이름만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직위 그리고 팀이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예제 가지고 다시 해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예제는 매크로 만들기입니다. 매크로는 엑셀에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미리 입력해 놓고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작업해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 자동화된 기능이 편리하다라는 것을 느끼려면 왜 불편한가를 경험을 해봐야 될 테니까 제 불편함을 먼저 경험을 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서 지금 판매 금액과 이익 금액 이것을 구하려면 뭐 간단한 자료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판매 금액을 구하려면 판매 단가에다가 판매 수량을 곱하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자동 채우기로 구하고 이익 금액은 얼마가 되나? 판매 금액에서 매입 금액 빼면은 되겠죠. 그죠? 뭐 우리 다들 알고 있는 엑셀의 기본적인 계산입니다. 그리고 평균도 구하시면 되죠. 오케이,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이꼬르 예 곱하기 B6 곱하기 C6. 자, 구했어요.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오케이. 자, 그리고 이익 금액은 이꼬르 예 D6 빼기 E6.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평균값도 구하래요. 이거는 함수 마법사에서 에버리지를 선택하면 되겠죠. 없네. 에버리지 선택해서 값을 구해 봅시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범위 지정해 주고 잘못됐나요? 잘못됐네요. 범위가 잘못 지정됐습니다. 그걸 빼버리면 되겠죠. 오케이. 자,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로 오른쪽으로 쭉 해주면 답을 구해줍니다. 지금 몇 분 걸렸죠? 분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몇십 초 걸렸죠? 자, 지금 이 작업을 우리 매일같이 한다고 생각해 봐요. 매일 에버리지 찾고 매일 뭐 D6 더하기 뭐 하고 귀찮겠죠? 이걸 버튼만 누르면 해결된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거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지금 미리 구해놨던 거 다 지워 볼게요. 자, 지금 제가 매일 아침마다 출근해서 해야 하는 게 이 일이라고 가정합시다. 판매 수량이라든가 뭐 단가는 안 바뀌겠지만 수량은 매일 바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매번 계산을 해야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이제 버튼을 탁 만들어 갖고 매일같이 버튼만 딱 누르면 짜라락 계산되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려면 미리 계산에 대한 것을 어, 녹화라 그럴까요? 예, 저장시켜 놔야 돼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보기 버튼을 눌러 볼게요. 맨 꼭대기에 있는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매크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매크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매크로 기록이 있고 보기가 있어요. 일단 우리는 기록을 해야 되니까 녹화를 해야 되니까 매크로 기록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크로의 이름은 자동 계산이라고 해볼까요? 자동 계산. 그리고 바로가기 키도 있네요. 뭐 어떤 특정한 엑셀에서의 그 키를 입력을 하게 되면 뭐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단축키만 눌러도 적용시킬 수가 있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컨트롤 1을 누른다. 그렇죠? 그렇게 해나 보도록 하죠. 자,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제 녹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가기 키 영문자로 하래요. 죄송합니다. 뭘로 할까요?
계산이니까 C로 할까요? 컨트롤 쉬프트 C. 예, 컨트롤 C 복사가 되어 있어서 얘가 이렇게 지정했나 봅니다. 자, 지금 녹화되는 거예요. 지금 녹화되는 거예요.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계산을 합시다. 아까 했던 계산. 예, B6 곱하기 C6,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할 거야. 그리고 매입 금액은 D6 빼기 E6이야. 이것도 자동 채우기로 구할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균은 에버레지 D6부터 D14까지야. 나머진 자동 채우기야. 이렇게요. 자, 녹화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고 지금 녹화하고 있던 걸 중지한다 라고 하세요. 자, 그럼 지금 녹화가 끝난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할 것은 지금 첫 번째, 첫 번째 녹화이고요. 두 번째 녹화는 이것을 삭제하는 거를 해볼까요? 이 깔끔하게 지우는 거. 자, 이것은 매크로 기록 다시 한번 눌러서 다시 녹화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화는 어, 계산 지우기라고 합시다. 계산 지우기. 이것은 지우는 거니까 D로 해볼까요? 컨트롤 쉬프트 D를 누르면 이거 안 해도 되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D를 누르면 지워지게끔 딜리트 시킨다라고 우리끼리만 약속을 합시다. 자, 그럼 요거와 요거 여기 지우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 녹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지워라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기록 중지 다시 눌러줘서 녹화를 끝냅니다. 자, 이제 우리 두 가지의 매크로를 녹화시켜 놨어요. 매크로 보기를 볼까요? 자, 계산 지우기, 자동 계산, 이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버튼을 만들 건데, 버튼처럼 만들어야겠죠? 여기 도형에서 뭘로 할까요? 둥그런 거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좀 쓸까요? 텍스트 상자 눌러서 뭐라고 하냐면, 자동 계산이라고 합시다. 오늘 오타가 많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동 계산을 시켜 놓고요. 이게 버튼입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다가는 비슷한 걸 하나 또 버튼 만들까요? 이거는 동그란 걸로 해봅시다. 네, 버튼은 색깔도 좀 다르게 해볼까? 파란 색깔로 텍스트 상자, 이거는 지우기라고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해 주고요. 자, 됐어요. 이제 버튼이 마련이 됐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버튼대로 작업한 건 이제 아까 씌우면 됩니다. 자, 자동 계산에다가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매크로 지정이라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자동 계산에다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 지정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녹화해 놨잖아요. 그죠? 그거를 여기다 씌우는 거예요. 매크로 지정 눌러 볼게요. 눌러보시면 자동 계산이라고 하는 거 선택해 주십시오. 아까 녹화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자,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근데 지금 여기다 저장을 시킨 거예요. 버튼에다가. 지우기도, 얘도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시켜 보겠습니다. 지우기, 계산 지우기라고 했나요? 계산 지우기. 자, 확인을 눌러서, 이것도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녹화된 거예요. 자,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자동 계산 버튼을 위에 마우스를 대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확대를 시키니까 안 되네요. 일단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죠. 또 만약에 지우고 싶으면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싹 다 지워집니다. 자, 너무 편리하겠죠? 그래서 자동 계산 버튼 누르면 계산되고 지우기 버튼 누르면 지워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몇 번씩 거쳐야만 계산할 수 있는 기능들을 미리 녹화를 해서 뭐 적용시키는
그럼 버튼을 자동화된 기능을 만드는 것을 매크로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엑셀이 숙달이 되고 이제 엑셀 계산하는 게 귀찮아질 때쯤 되게 되면 매크로를 쓰고 싶어지실 겁니다. 지금 방금 배웠었던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한번 매크로를 만들어 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실습 수업은 여기까지 종료를 하고요. 마무리 멘트 들으시고 시험에 대한 안내도 우리 수업 후반부 이론 수업에서 얘기해 드릴 겁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예, 마무리 멘트에서 뵙겠습니다. 자, 실습 영상 잘 보셨습니까? 지금 영상까지 본 내용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후반부쯤에는 제가 강의 노트를 실습 영상만 올리느라고 좀 올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상을 봐야지만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할 테니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좀 챙겨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시험에 관련된 안내를 잠깐 드리자면, 물론 지금 B반 수업을 하신 분들은 영상을 다시 볼 필요는 없으시지만 A반 부분들은, A반 학우들은 포털 사이트에 과제물 꼭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기말고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에 여러분들이 성적이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평균을 끌어올리자 측면에서 오픈북, 하프 오픈북 방식을 채택을 해서 시험에 적용을 할 겁니다. 오픈북이면 오픈북인데 무슨 하프 오픈북이냐라고 할 텐데요. 뭐 책이라든가 뭐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게 오픈북이라면 좀 제약을 두는 것이 하프 오픈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은 A4지 10장 앞뒤로 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하신 내용을 가지고 참석하실 수가, 응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냥 뭐 공부하지 않고 넉넉히 있다가 시험 보자는 의미가 아니라 정리하시면서 A4지 10장에다 정리하시면서 공부하시라는 의미니까 그렇게 좀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 만큼 풍부하게 챙겨서 정리해서 갖고 들어오셔서 시험 잘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범위는 우리가 7주차까지 시험 범위여서죠. 중간고사가. 기말고사는 8주차부터 우리 온라인 수업에서의 진도대로 8주차부터 오늘 수업까지 13주차까지가 포함이 되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시험 범위는 그렇게 썩 중간고사보다 많지는 않죠. 그래서 좀 수월하실 수 있을 텐데 역시 공부를 해야지만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좀 어이없는 문제를 중간고사에서 냈는데 절대 틀릴 수 없을 거다라는 문제들도 여지없이 틀려버리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준비를 하셔야 될 테고, 그리고 우리는 시험 유형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죠. 또 이것도 난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객관식 위주의 변별력을 넣기 위해서 주관식 연문제가 좀 추가가 될 겁니다. 주로 이제 객관식일 테니까 준비만 잘 해 오시면 성적을 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후회 없는 학기 마무리 하시려면 가능하면은 기말고사에서도 좋은 성적 받으셔야겠죠. 예, 만회할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에 대한 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던지 또 조교를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직접 연락해 주시기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학기 동안에 뭐 지금 비대면 수업을 오랫동안 진행하느라고 많이 심신이 지치셨을 텐데 이제 방학 동안에 좀 마음을 추스르시고 다음 학기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 학기 때 또 다른 과목에서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 비대면이 아니라 우리 강의실에서 만났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렇게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한 학기 동안 힘든 수업 수강하시느라고 힘들었었던 우리 수강생들을 자축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